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을 먼저 구조를 해볼 텐데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도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음봉을 띄우고 있는데 이수화학의 내림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수화학이 이제 사업 부분 간 정체성을 좀 구분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죠. 이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 이수화학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한 소재를 포함한 이런 정밀화학 사업 부분에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좀 단행했는데요. 물론 이게 단순 인적 분할로 이제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분할 존속법인 이제 석유화학과 그리고 신설법인 쪽 이런 정밀화학 쪽에도 지분을 좀 동일하게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그 물적 분할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주주한테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관심이 몰릴 경우에 이런 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이수화학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 며칠 동안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는 것도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수화학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전고체 관련한 이제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의 관심이 뭐 이런 단기적인 호재에서 이런 근본적인 기업 가치의 개선이까지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본연의 이런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 대비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전고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높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높은 그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수화학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수화학은 좀 조정의 폭이 좀 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개선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단기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다른 재료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이수화학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집중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좀 매도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좀 더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물론 이수화학 쪽 사업,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재료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최대주주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이런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런 회사의 의도가 어떤 건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31일 날 이제 상한가 종가 부분에 한 27,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27,000원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27,000원 선이 지지가 될 경우에는 27,000원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뭐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7,000원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후 재진입 가격으로 23,000원대를 제시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도망가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추가로 다시 재진입을 하신다면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2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이고 손절 라인은 2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또 구조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를 구조해 볼 텐데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보로노이 바이오에 이어서 B2S 바이오도 지난달에 흡수 합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증권에서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감도는 가운데 이 종목은 지금 왜 빠지고 있을까요? 네, 보로노이는 이제 표적 치료제 설계나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표적 항암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좀 선택성과 결합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이런 물질이 좀 닿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성과 결합력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 관련해서 좀 결과들이 우수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또 다른 또 중요 포인트로 이런 뇌혈관 장벽 투과도 또한 또 높이 중요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보로노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가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기반 관련한 플랫폼이죠. 보로노믹스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가지고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빠른 약물 설계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AI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꼽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신약 개발에 드는 이런 비용이나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신약 개발을 좀 이루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임상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AI 플랫폼을 이용하면 1.5년까지도 좀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이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지난 5월 31일이죠.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2023 코스닥 소중한 기업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해서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소식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6월 24일경에 보호해수 해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약 한 8.4% 정도 가량의 보호해수 해제 물량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보로노믹스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만큼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일단 우선은 60일선 하향 돌파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도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120일선까지도 지지 여부는 좀 중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더불어서 6월 말에 이제 예정돼 있는 보호해수 해제 물량까지도 소화를 하고 나면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하반기 쪽에 이제 항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있었던 아스코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USA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런 하반기 쪽에 예정되어 있는 ESMO 항암 학회 관련해서 또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유방암 심포지엄에서도 전임상 결과가 좀 확인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탈출하지 못하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이런 학회 결과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좀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 한 43,000원 부근도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7,500원, 1차 목표가로 47,500원을 드리고 돌파를 하고 난다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34,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보로노이에는 학회 모멘텀도 있는 만큼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한번 버텨보시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7,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최근에 공시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에서는 생태계 확장, 로열티 매출 본격화로 중장기 성장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당시엔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분석하면 될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AI 반도체 쪽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통합 IP 솔루션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반도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기존에 미리 이런 블락 단위로 AI 반도체 블락 단위로 미리 개발을 해두고 이 다른 기업들에게 로열티나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공급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으로 한 30% 가까이, 한 28% 가까이 계속해서 좀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약 한 105조 원까지도 좀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PU나 NPU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삼성이나 TSMC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임원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이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좀 맨파워를 가지고 있고, 직원의 한 80%가량이 현재 R&D 쪽에 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AI 반도체 솔루션, IP 솔루션 시장에서 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흐름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 쪽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가 그나마 많이 올라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 반도체는 워낙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좋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AI라는 이런 열풍이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또 파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반도체 특히 AI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엔 또 이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300억 이상 매출만 달성을 해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우선은 현재가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1차 목표가로는 24,000원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24,000원 이상 넘어서 뭐 전고점, 최고점이죠. 28,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이제 밑에 박스권 돌파했던 이제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으로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